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2%, 그리고 코스닥은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잘 나갔고, 그리고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오늘 왜 하락을 했을까?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2450포인트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좀 26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 주식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심지어 한 48% 정도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실제 그렇게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저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저 매도는 단기간에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또 있겠죠.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났느냐?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매매에서 물량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장이 뭐 단기간 급등했어요. 또 그전에는 급락을 했고, 또 그전에는 급등을 했고, 또 그전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금융시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 변하는 거. 10년 전의 가격도 오늘의 가격도 안 변하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굳이 좀 변한다면은 2%라고 기준 삼으면 한 2%만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이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은 지금 여기서만 해도 단기간에 얼마나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면은 심리가 나빠지면은 돈을 던질 거고 물량을 팔 거고, 또 심리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또 물량을 살 거고 막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되면은 왜 금융시장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2%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라면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아니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융통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쪽에서 이자를 갖다가 산정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진다고요. 또 그리고 투자자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못 가게 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공매도를 갖다가 지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옹호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들도 이 공매도가 시장이 극단으로 한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너무 이제 공매도 하락이기 때문에 이 과열적으로 가는 걸 갖다가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갖다가 좀 이루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제 이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워낙 변화무성하다 보니 그걸 갖다가 좀 누르거나 어떻게 조절을 해서 좀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둬야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고 손실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러면 투자는 어떤 기업이나 누구든지 이제 자금 조달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런 또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래 올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이 시장 수급을 보면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시장이 단기간 좀 과열됐다. 과열된 원인은
뭐 정부에서 우리 주식시장 좀 부양한다 그러니까 좀 기대 심리로 올랐다 이거예요. 아마 금액을 보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9,679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도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 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 더하기 빼기가 잘못된 건지 오늘 프로그램 매매 차익 비차익 합해가지고 6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9천 거의 1조가 가까운 돈을 갖다가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한 것으로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금융 쪽에서 판 게 투자 쪽에서 판 게 6천억밖에 안 되네. 그 나머지 저건 뭐야 이거야? 저기 뭐냐? 저기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우리 국가지자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빵이죠, 빵. 그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는 이 국가지자체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이렇게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빵이 됐어요. 그럼 국가지자체 이쪽 물량은 뭐냐? 여러분들 그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에 여러분들 저금을 한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저금을 하면 이자도 받죠. 근데 우체국은 대출을 안 해줘요. 그 우체국은 뭘 해서 돈 벌어야 되나? 돈은 이자는 줘야 되는데 우리 일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 가지고 예대 마진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줘서 먹는 건데 이건 뭐야 이게? 그래서 국가지자체 우리가 우체국 보고 너희도 이 프로그램 매매해서 돈 벌어먹고 사람들한테 이자 줘라 해서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이 금융투자 쪽으로 이렇게 합산이 돼가지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때 뭐 국가지자체에서 나오는 물량을 아니 뭐니 사실 이것도 간단하지요. 오늘처럼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이 집계되는 물량과 앞서 보는 저 물량을 더하기 빼기 하면 이거 왜 모르겠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놔면 금방 아는 건데 그래도 좀 감춰주고 싶은가 봐요. 이쪽으로. 근데 성격상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시장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가 뭐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장이 너무 아래 위로 출렁거리게 되면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막 출렁출렁거리게 되면 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면 여러분들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고 좀 누르는 어떤 역할 뭐 뾰족뾰족한 것을 조금 뭐 둥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고 또 공매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보면은 특히 외국인들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 매수를 했죠. 이게 주도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면 쌍두마차가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쪽으로 딱 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업종 이렇게 주고 던지고 가겠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금융투자 이 프로그램 매매가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짱구를 좀 굴려보면은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지금 이 물량을 다 받아주겠어요. 주식시장은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팔아야 돈을 법니다. 그 갭을 수익을 남겨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질 때 누가 받아 먹겠냐고 바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 먹는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빵 던질 때 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받아 먹도록 걔들도 선물 옵션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지요. 또 그리고 고점에서 던질 때도 그렇지만 상승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도 금융투자 쪽으로 물량을 탁탁 주고받고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외국인들의 시작이 참 나쁜 놈들이네. 우리는 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렇게 참 좋은 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그걸 갖다가 저거 차익 실현한 물량 개인들 다른 세력들이 받아줄 때 없을 때 떠넘기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외국인이고 누가 외국인이라도 저 큰 돈을 굴리면 짱구를 그렇게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급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왜 이 금융 투자가 만들어졌고 또 금융 투자에서 매매서 뭐 시장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우체국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 우체국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이자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단지 어떤 뭐 내가 주식을 사서 오르면은 그 내가 돈을 벌어모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이란 이 자체가 우리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국민들 재산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꾸려져 나갔을 때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금융권도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을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대출도 해줄 수도 있고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다.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고 처음에 보면은 뭐 다 따로 놀아요. 프로그램 매매 따로 뭐 수급 따로 뭐 전부 다 따로 노는데 자꾸 공부하고 자꾸 돈 흐름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게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연결고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전업종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을 보게 되는데 몇 개 있어요? 없죠? 오늘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관망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자, 오늘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이 현대차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안 나간다 그래도 이 현대차는 잘 나갑니다. 기아차는 더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단기간 이렇게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현대차도 쭉 이렇게 멀리 보면 좀 오를 수 있다.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우리 시장이 오르려 그러면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쪽과 전기전자 쪽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죠.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됩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과열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럼 지금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샀죠? 이게 이제 과열된 종목들을 개인들이 산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으로.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잘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시장은 돈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맨날 따라가면 헛다리 짚는다고. 지금 개인들이 몇 사람 빵 떨어지잖아. 이 세력들을 파니까 떨어지는 거고. 단기간 올랐던 이 종목들 개인들이 몇 사람까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잡은 거죠. 지금 단기 고점에서. 그래서 좀 떨어지고 나면은 외국인들 다시 쳐올리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팔면 또 오른다니까. 차라리 바보같이 투자하세요. 똑똑하지 못하면 차라리 멍청하게 낫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설프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뭐 금융에 대해서 아니면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수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한 것들이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이 금융시장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끼리만 시험을 치고 경쟁을 하죠. 그런데 딱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아니면 뭐 좀 더 나아가서 아니면 대학교로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어떤 무한 경쟁이잖아요. 내가 70살이기 때문에 너는 25 너는 양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전방 차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란히 차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한 경쟁이에요. 근데 이 주식 시장도 막 그런 겁니다. 이 책 한 권 읽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주린이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막 이해를 하고서 그래도 이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어떤 물량을 갖다가 틀어지고서 아래 위로 막 위로 던지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맨날 수급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죠. 외국인들이 아니면 금융투자 뭐 팔았죠. 그러면은 거기 분명히 넣은 창구가 있다고요.
어느 창고에서 팔았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 안 가르쳐줘서 문제지. 원칙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조금 하고서 막 이래 시장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고 이래 하다 보면 진짜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또 그리고 내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쪼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내 차례가 옵니다. 내 차례가 오면 그때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도 한참 기다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바보스럽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게 이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상승 추세 종목들이 좀 있죠. 이것만 봐도 되죠. 하락 추세 종목들이 많을 때 좀 매수를 하고, 또 지금 상승 추세 종목들이 늘어날 때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겨놨고, 그럼 조정이 좀 깊어지면 좋겠죠. 잭신에서 좀 깊어지면 다시 하락 추세 종목들이 많이 일어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일 재수없는 게 이겁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갈 때 진짜 재수없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간 올랐어요. 이렇게 뭐 좀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하니까 올랐지요. 연초 들어서 팔아보습니다. 자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신호가 있었지요. 그죠? 이건 외국인들이 내 말씀드렸다니까. 공매도가 없어져서 이때 분명히 이때 이날 시장 보세요. 이게 손해보고 있는 외국인들 뭐 이래 평균 매수 단가가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팝니다 라고 이때 이야기했다니까. 굉장히 예측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수없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갔다가요. 조금 조정 주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가요. 조금 조정 주는 것 같다고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조정 줘야 되나 또 이렇게 가요. 그 말은 뭐냐, 미처 살 틈도 없이 올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나 이 자동차 쪽에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들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안 팔고 계속 사버리면 지수는 그냥 끝없이 올라가 버린다고.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는 진입의 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기회가 있는 게 기회가.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멀리 놓고 보세요. 조금 멀리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늘려왔지요. 그때 이때부터 물량을 몰렸습니다. 그죠? 요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전 세계 자금이 세계로 한번 갔던 거고요. 그럼 이게 줄렁 변동성을 보면 왔다리 갔다리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좀 크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저거가 이렇게 물량을 쭉 이렇게 늘려간 거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살만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근데 조정 없이 그냥 좁게 조정 주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아까 이런 거 뭐 이래 가버리면 어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입할 거냐고.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기다 생각하고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갖다가 조금만 생각을 달려서 어떤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꾸 원리에 집착을, 그러니까 집착보다는 집중을 좀 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거구나, 조금 넓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말은 쉬워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잠시 뒤로 물러서다가 점프를 앞에 해 나갑니다. 그거는 책에서도 보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니 성공하기 위해서 저 좀 뒤로 좀 물러나라 이야기하면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물러나면 망할 것 같거든. 근데 어떤 책에서 보거나 이론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실패를 딛고 거기에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성공을 했다 이야기하면은 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 내가 그러면은 미치뿐다고. 주식시장 그 시장도 그런 겁니다. 내가 다소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멀리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외국인들이 운수 장비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매수 기회를 안 주고서 바로 올려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뭐 할 때가 좋을 때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래 시장을 보면은 투자도 굉장히 재밌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 뭐 해봐야지 참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나면은 할배가 돼버립니다. 할매가 돼버리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